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성공 투자로 여행을 원 없이 다니고 싶어하는 욕망덩어리 미국 주식 인간지표입니다.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는 9일날 미국 대통령 장례식으로 인한 휴장이라고 합니다. 금요일이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혼자 생각 중입니다. 제가 최근에 TQQQ와 TSLL을 주로 투자를 하고 있어서 오랜만에 공개 영상에서 테슬라 관련 차트를 올려볼까 합니다. 목요일에 첫 매수 진입을 시작했는데 바로 다음날 8%라는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심리가 들까요? 비중 더 세게 들어갈 걸 껄무새가 됩니다. 저도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더 비중 들어갈 걸 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최근 영상에서 스토캐스틱 소파동 얘기를 많이 하곤 했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정배열 상태라면 스토캐스틱 소파동이 바닥권에 올 때는 매수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단기 반등이라도 먹을 테니깐. 다만 현재 어떤 심리가 계속 적용될까요? 제 기준에서 말해보면 소파동이 바닥권에 들어갈 때부터 분할 매수하니까 무조건 수익이더라. 물론 숫자 3번 전에 소파동 바닥권일 때는 그리 큰 수익을 주지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단기 반등이라도 주는 경우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심리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오면 더 들어가야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면 3번 위치에서 매수 못해서 수익을 못 버신 분들은 다음 기회가 오면 꼭 잡을 거야 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과거 사례를 몇 개 볼까 합니다. 이런 사례들은 현재 기준에서는 테슬라가 전고점 가는 패턴이 아닌 추가 하락 패턴이기 때문이기에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지 마시고 이런 경우에 나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를 대비하시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노란색 40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소파동도 바닥권이었고 이동평균선 정배열 상태, 무조건 분할 매수 줍줍 찬스였습니다. 저점 대비 9%가량 상승이라는 단타로도 엄청난 수익이었습니다. 근데 단 며칠 만에 화면에 주황색 선 120일 이평선까지 단숨에 밀어버립니다. 미국이 또 이렇게 무서운 놈들입니다. 본주 테슬라였다면 버틸만 하겠지만 일명 투슬라 3슬라라면 41 이평선에서 큰 비중으로 들어갔다가 이 정도 수익에 내가 속을 것 같아 정고점 갈 거야 가즈아 하다가 수익도 다 토해내고 오히려 물려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물론 이건 정고점을 못 간다는 입장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비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최선보다 최악을 대비해야 합니다. 어차피 제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설령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 영상을 보시고 대비 안 하신 분들의 돈이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또 한 번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41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스토캐스틱 소파동 바닥권이었고 이동평균선 정배열, 분할 매수는 진리였습니다. 여기서도 저점 대비 7%가량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저점을 버텨주는가 싶더니 120일 이평선까지 밀어버립니다. 본주 기준으로 15%가량 41 이평선 저점 대비 하락입니다. 투슬라였다면 마이너스 30% 물리게 되는 거죠. 첫 매수 비중이 얼만가도 중요합니다. 비중이 이미 30에서 50% 들어갔는데 저점을 깰 때 손절 안 하고 살려주겠지 하다간 마이너스 30% 물리게 되면 평단가 낮추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회복하는데 꽤나 시간이 걸리기에 멘탈적으로도 갈리고 현생에서도 계속 손해에 대한 압박감이 생깁니다. 다시 2025년 1월 3일 금요일 종각 캔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소파동이 계속 올라서 테슬라가 더 올라갈지 혹은 하루 이틀 더 올라가다가 아래로 소파동이 꺾이면서 저점을 깨고 81 이평을 가던 121 이평을 가던 그렇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는 기법이고 보조지표고 그냥 저점을 깰 때에 대한 본인의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손절 안 하고 버티고 물 탔더니 결국 수익이더라. 혹은 손절이나 비중을 덜고 기다렸더니 더 내려가더라. 혹은 손절은 싫지만 비중이 적으니 물 타면 되겠구나. 혹은 인버스를 수익을 내기 위한 목적보다는 해칭 용도로 롱이 손절 나갈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는 비중을 롱 비중과 같거나 더 크면 내 심리는 계속 하락만 보게 되기 때문에 숏으로 인버스로 수익을 크게 내겠다 생각보다는 혹시라도 있을 롱이 저점을 깰 때에 대한 해칭 용도입니다. 이제 QQQ ETF 나스닥 지수로 넘어왔습니다. 테슬라와 패턴은 현재 동일합니다. 어차피 개별주는 나스닥이 밀리면 웬만하면 같이 밀립니다. 물론 현재 빅테크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QQQ는 어찌 보며 일본 기준으로만 스토캐스틱 소파동 바닥권일 때 매수하면 거의 무조건 상승을 먹는 형태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패턴이 언제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 또한 TQQQ 비중이 시드 대비 롱에서는 가장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설령 QQQ가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한들 개별주보다는 하락폭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약간 리스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고점 가면 수익이니깐 좋고, 혹은 저점을 깨면 TQQQ는 마이너스가 그리 심하지 않는 선에서 좀 더 종각 캔들을 보며 대응하기가 그나마 수월한 편이죠. 마찬가지로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역시나 조금은 하락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측 패턴에서는 80일 이평선 화면의 파란색 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파동이 두 번째 바닥권까지 만들고 올라가고 있죠.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나스닥은 홀딩하고 버티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시드 대비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0에서 50% 비중은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점을 완벽히 깨는 아랫골이 단 캔들이 나왔습니다. 저점 대비 대략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고민을 심하게 하겠죠. 저점을 깬 건 맞으니까 비중을 덜까? 121이평선을 살짝 이탈했으니 더 떨어져봤자 얼마 안 될 거야. 어차피 나스닥은 신이니까 올라갈 거야. 버텨 이럴 수도 있고요. 물론 경우의 수는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롱 비중이 다르고 투자한 상품도 다르니깐요. 다만 오로지 TQQQ 입장에서만 보면 이 정도 선이면 소파동 바닥권일 때만 분할 매수했다는 가정하에 손해는 마이너스 10%는 넘기지 않는 상태였을 거고 비중을 덜지 말지 고민을 엄청 하겠죠. 근데 다음날 캔들 하나에 최저점까지 마이너스 7%가량 떨어졌습니다. 물론 저점에서 양봉이 크게 나왔으니 손절하고선 재매수 못한 분들은 열불 나겠죠. 근데 만약 저 캔들이 양봉으로 쭉 밀어올린 게 아니라 장대음봉이었다고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TQQQ 투자에 전체 시드 반이 들어갔는데 20에서 25%가량 마이너스가 뜨면 이때부터 슬슬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또 한 번 과거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최근 저점 대비 1%가량 장대음봉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고민을 하겠죠. 비중을 덜까? 어차피 나스닥은 신이니까 버티면 올라가겠지. 근데 어어하는 순간에 첫 번째 소파동 바닥 부근 저점 대비 9%가량 추가 하락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완전히 역배열로 바뀌는 초입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일목균형표 구름대에 변곡지점이 생깁니다. 저기 부근이 대략 단기 바닥이거나 단기 고점 부근입니다. 이동평균선들에서 크로스가 나는 지점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반등 후에 이평선 변곡점 지점까지도 올라가지 못하면서 제대로 역추세에 진입을 했던 2022년도 1월달 모습입니다. 물론 현재 이런 상황이 안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저점을 맞출 수 없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한배수 상품 투자자라면 아닐 수도 있고요. 다만 개별주 레버리지나 세배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라면 이런 건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저점에서 반등할 때 수익도 챙길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10월달 모습입니다. 여기서도 저점을 살짝 깨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거래량이 상당합니다. 이럴 때는 저점을 깨고 말고 분위기 파악이 우선입니다. 다만 거래량을 무시하고 보면 아직 저점을 완벽하게 깬 거라고 볼 수 없다면 홀딩해볼 이유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역시나 최근 저점 대비 7%가량 추가 하락을 하면서 일단 바닥을 만들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일목균형표 구름대 변곡점 지점이 생성됩니다. 저 부근까지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하락이 좀 더 오랜 시간 이어질 테니깐요. 일목균형표 변곡점 지점 이평선 크로스 지점까지 추가로 바닥을 한 번 더 만들면서 소파동 매수 지점에서 손절하는 위치에서 대략 11% 추가 하락 후에 조금은 센 반등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찐바닥 대비 10%가량 상승이 나왔으니 꽤나 높은 수익률을 누군가는 챙겼을 거고 누군가는 손절 못하고 그냥 온몸으로 하락을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1월 달에 나올지 말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미 긴 상승 추세가 오랜 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이번 영상 준비해보았습니다. 2024년도 4분기 기업 실적이 빅테크 기준 1월 넷째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과연 어떻게 지수가 흘러갈지 궁금해집니다. 저점을 깨기 전까지 홀딩하는 것도 심리 싸움입니다. 여기서 정고점을 갈지 말지는 저도 모르기 때문이죠. 물론 이 정도 수익도 좋다면 분할 매도 하는 것도 자유이고 결국 내가 버티면서 더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혹은 버티다 보니 엄청나게 물릴 수도 있는 겁니다.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무료입니다.